한단시가 품은 고구려의 숨결 현장이 말하는 진실. 반갑습니다. 수리 역사학자 김진경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숫자를 통해 진짜 요동과 부여의 좌표가 중국 하북성 한단시 일대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박사님, 숫자는 그렇다 쳐도 실제 유물이나 유적이 그곳에 있습니까? 오늘 저는 그 의문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조조의 무덤으로 알려진 아방궁이나 한단 인근의 고분군을 조사해보면 기존의 중국 사학계가 설명하지 못하는 기묘한 특징들이 발견됩니다. 바로 고구려 고분 특유의 양식인 석실묘와 벽화의 흔적들입니다. 특히 한단시 인근에서 발견되는 고대 성곽들의 축조 방식을 보십시오. 수직으로 높게 쌓아 올린 치의 구조와 견고한 석축 기술은 만주와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고구려 산성의 특징과 판박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수리 역사학이 지목한 그 4625리의 종착역에 왜 우리 조상들의 건축 DNA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단순한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이곳이 바로 고구려의 핵심 방어 기지이자 대륙 경영의 심장부였던 요동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이곳의 유적들을 북제나 후한의 것으로 뭉뚱그려 발표하거나 아예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하며 역사를 지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단 인근의 지명들을 파헤쳐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사료 속 고구려와 부여의 지명들이 의문학적으로 그리고 지리적 맥락에서 이 지역의 고대 지명들과 완벽하게 겹쳐집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 땅 위에 세워진 돌덩이들은 억울한 역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주 벌판에서 고구려의 흔적을 찾느라 시간을 보낼 때 정작 우리 조상들의 진짜 무대는 하북성 깊숙한 곳에서 수천 년 동안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리 역사학은 책상 위의 산수가 아닙니다. 숫자가 가리키는 현장으로 달려가 묻혀있던 진실을 캐내는 역사복원 사업입니다. 하북성 한단의 고분들이 토해내는 이 진실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반도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그 땅에 묻힌 고구려의 숨결을, 우리 민족의 찬란한 대륙사를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거대한 요동성에서 벌어졌던 고구려와 당나라의 결전, 그 승리의 기록조차 왜곡될 수밖에 없었던 수리적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안시성의 외침, 하북성 벌판을 흔들다. 반갑습니다. 수리 역사학자 김진경입니다. 여러분, 안시성 싸움을 기억하십니까? 고구려의 소수정예가 당나라 수십만 대군을 막아낸 기적같은 승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위대한 전투가 지금의 만주 요하 인근 어디쯤에서 벌어졌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수리 역사학의 렌즈로 당시의 보급로와 군사이동 속도를 계산해보면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들이 발견됩니다. 당나라 태종 이세민은 제국의 운명을 걸고 친정에 나섰습니다. 만약 안시성이 지금의 만주에 있었다면 당나라 대군은 수도 장안에서부터 수천 킬로미터의 보급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이는 불가능에 가까운 도박입니다. 하지만 수리 역사학이 지목한 좌표, 즉 하북성 한단 인근이 진짜 요동이고 그 길목에 안시성이 있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나라 입장에서는 자신의 앞마당에 고구려의 칼끝이 겨눠진 셈이고 이세민이 모든 국력을 쏟아부어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이유가 비로소 설명됩니다. 사료를 다시 보십시오. 안시성 싸움 당시 당군이 쌓았다는 토산의 규모를 기억하십니까? 수십만 명이 동원되어 쌓은 그 거대한 토산이 무너졌을 때의 지형적 묘사는 만주의 산악 지형보다는 하북성의 평원지대와 훨씬 잘 맞아떨어집니다. 또한 패배한 당태종이 도망치듯 빠져나갔다는 요택이라는 거대한 늪지대 역시 당시 하북성 발해만 연안에 존재했던 광활한 습지 지형과 수리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만주에는 그런 규모의 습지가 존재할 공간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 명백한 수치를 외면했을까요? 안시성이 하북성에 있었다는 사실은 고구려의 국경선이 당나라의 턱 밑까지 뻗어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 치욕적인 패배의 기록을 가리기 위해 그리고 우리는 사대주의 사관에 갇혀 안시성을 자꾸만 북쪽으로 더 먼 곳으로 밀어냈습니다. 여러분, 안시성의 승리는 단순히 성 하나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대륙의 중심에서 제국의 자존심을 꺾어버린 사건입니다. 수리 역사학이 되찾아준 이 지도를 보십시오. 고구려는 변방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대륙의 주인이었습니다. 숫자가 말하는 이 압도적인 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의 자긍심은 반도를 넘어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위대한 승리 이후 고구려가 어떻게 대륙의 질서를 재편했는지, 그 숨겨진 통치 시스템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대륙의 심장부, 고구려의 보이지 않는 통치망. 반갑습니다. 수리 역사학자 김진경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안시성 싸움을 통해 고구려가 하북성, 대평원에서 당나라의 기세를 꺾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려는 그 넓은 대륙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했을까요? 그저 말 타고 달리기만 한다고 영토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수리 역사학의 데이터를 통해 고구려가 구축한 대륙 통치 시스템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리 역사학으로 고구려의 성곽 배치를 재구성해보면 놀라운 규칙성이 발견됩니다. 하북성 한 단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뻗어나간 이른바 역참 시스템입니다. 기록에 나타난 성과 성 사이의 거리, 그리고 말이 하루에 달릴 수 있는 수치를 대입해 보십시오. 만주에서는 이 거리가 들쑥날쑥하고 연결이 끊기지만 하북성 평원지대에서는 자로 잰 듯 정확한 간격으로 고구려식 성곽과 보루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구려는 이 평원지대를 단순히 점령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정보통신망과 보급로를 구축하여 시료 지배를 했다는 뜻입니다. 수리 역사학이 계산한 이 통치망은 당시 고구려의 수도와 요동, 그리고 부여를 잇는 최단 거리의 경제 벨트였습니다. 이 길을 통해 대륙의 풍부한 자원이 고구려의 심장부로 흘러들어갔고 고구려의 철기 문화와 행정력이 중원 깊숙한 곳까지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 정교한 시스템의 흔적들을 모두 중국의 지방정권이나 후대의 성곽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수리적으로 분석하면 고구려 특유의 성곽 간 거리법이 명확한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성벽에 돌 하나는 옮길 수 있어도 그 성들이 위치한 지리적 좌표와 관계는 옮길 수 없습니다. 하북성 일대에 촘촘히 박힌 이 좌표들이야말로 고구려가 변방의 강자가 아닌 대륙의 중심 세력이었음을 말해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고구려는 이 시스템을 통해 7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대륙의 강자로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수리 역사학은 그 잃어버린 설계도를 다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구려를 반도의 나라가 아닌 대륙의 시스템, 제국으로 다시 보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거대한 제국이 멸망한 후 그 찬란했던 수리적 기록들이 어떻게 왜곡되고 지워졌는지 그 음모의 역사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기록의 도살자들, 누가 4625리를 난도질했나? 반갑습니다. 수리 역사학자 김진경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숫자가 가리키는 진실의 좌표를 따라왔습니다. 하북성 한단, 그곳이 진짜 요동이라는 사실을 수리적으로 증명했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은 분노 섞인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이렇게 명확한 숫자를 누가, 왜, 도대체 무슨 권리로 숨겼단 말입니까? 오늘 저는 우리 역사의 팔다리를 자르고 반도라는 감옥에 가둔 기록의 도살자들의 정체를 폭로하겠습니다. 역사 왜곡의 첫 번째 가해자는 아이러니하게도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조선 초기 성리학적 사대주의에 매몰된 권력층은 대륙의 주인이었던 고구려와 부여의 기억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중국 제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그 광활한 영토의 기록은 스스로를 소중하라 칭하며 몸을 낮췄던 그들에게는 지워야 할 불편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료를 정리한다는 명목하에 대륙과 연결된 지명들을 반도 안에 비슷한 지명으로 치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상 도저히 맞지 않는 거리는 옛사람의 과장이라는 딱지를 붙여 폐기했습니다. 두 번째 도살자는 바로 일제의 식민사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민족을 반도에 갇힌 숙명적 약소국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수리 역사학이 지목하는 하북성 요동의 기록은 그들에게 가장 위험한 폭탄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인의 뿌리가 중국 심장부인 하북성까지 뻗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내선일체나 식민 지배의 정당성은 뿌리째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4625리라는 숫자를 철저히 무시하고 한반도 평양 주변에 낭낭군을 박아넣는 이른바 반도 사관의 대못을 박았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해방 후에도 이 독버섯 같은 사관이 주류학설이라는 이름으로 강단을 장악했다는 사실입니다. 숫자는 명확히 하북성을 가리키는데
학자들은 여전히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을 외면합니다. 수리 역사학은 이 거대한 음모의 사슬을 끊어내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기록은 붓으로 지울 수 있지만 땅의 거리와 좌표는 지울 수 없습니다. 900년에 걸쳐 덧칠된 거짓의 페인트를 수리 역사학의 논리로 벗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지워진 기록을 되찾는 순간 우리 아이들이 배울 지도는 반도가 아닌 광활한 대륙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구려가 무너진 후에도 대륙의 맥박을 이어갔던 발해와 고려, 그들이 끝까지 지키려 했던 대륙 영토의 진짜 경계선을 수리적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다시 그리는 고구려, 대륙의 주인으로 서다. 반갑습니다. 수리 역사학자 김진경입니다. 우리는 지난 9번의 여정을 통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4625이라는 숫자가 가리키는 진실의 좌표, 그 끝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하북성 요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일부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되찾은 이 대륙, 고구려가 우리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수리 역사학으로 복원한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고구려는 만주의 척박한 산골짜기에 웅크리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숫자의 증언은 전혀 다릅니다. 고구려는 중원의 심장부인 하북성과 내몽골, 그리고 비옥한 산동반도 일부까지 호령하던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료에 기록된 진짜 고구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영토를 수리적으로 복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땅을 탐내는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기상이 반도라는 좁은 틀에 갇힌 약소국이 아니라 세상을 경영하고 질서를 세우던 천자국이었음을 깨닫는 정신의 회복입니다. 기록을 도살하고 숫자를 난도질했던 자들이 우리에게 심어준 것은 반도 사관이라는 열등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작게 여기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을 견뎌온 숫자의 증언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숫자를 해석하는 사람의 비겁함이 진실을 가려왔을 뿐입니다. 이제 일부를 마치며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교과서에 그려진 그 초라하고 작은 지도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당당하게 살아있는 숫자의 증언을 믿으시겠습니까? 일부에서 얻은 이 확신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강력한 증거를 들고 고구려 이후의 역사로 나아갑니다. 발해와 고려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대륙의 맥박, 그 거대한 진실을 추적하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